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수동에 있는 살라댕 템플이라는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늘만큼은 서울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예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작업실에만 있는 거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때마침 열어볼 일도 있고 해서 간만에 성수동에 와봤습니다. 성수동은 20대 때는 이 동네에 있는 대학에 다녔어가지고 비교적 자주 왔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는 잘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힙한 공간들도 많이 없었고 오히려 망원동 쪽이 더 핫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옛날 기억이네요. 추억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발렛 파킹이 있습니다. 금액은 2시간에 10,000원이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드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근처에 저렴한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저처럼 평일 야간권으로 구매를 하시면 주차 시간도 발렛에 비해 비교적 넉넉한 편이라 식사하시고 산책 겸 성수동 한 바퀴 도실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앱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실 분들은 성수역 3번 출구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결혼식이 2주가량 남은 상태라서 지난주 금요일날 본식의 신을 구두를 맞춤 제작하려고 성수동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 식당을 알게 되었고 방문했지만 예약이 없이 갔던 거라서 아쉽게도 식사까지 하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오늘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태풍이 올 때쯤이라 날씨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문으로 입장을 하시면 마치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러 온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입구 옆에는 놀이기구의 운행시간 팻말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방문하기로 마음 먹었던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구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우측 건물을 따라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도 정상적인 길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의 끝과 끝에 우산이 놓여져 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특정 타이밍이 되면 지붕에서 물이 쏟아져요. 사실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이 쏟아지기 전에 어떤 알림 음이라든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건너다가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레스토랑만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분이 이 부분에 관해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입구에서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 자체가 시멘트 바닥인데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질 않아서 높은 힐을 신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물이 언제 쏟아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약 시간에 맞춰서 와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큰 물벼락이 떨어진 다음에 약간 남아있는 물도 양이 상당한 편이라서 일단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도 바지자락이 다 젖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옆에 같이 지나가시던 레스토랑 점원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우산을 쓰고 그러냐고 친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바람에 저는 졸지에 물 한 방울조차 싫어하는 졸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안내판에는 건너는 중에도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비가 오지 않더라도 꼭 우산을 쓰고 건너가 달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레스토랑에 입장했습니다. 일단 골조 자체가 층고가 높은 폐공장을 개조한 방식이다 보니까 날씨와는 상관이 없이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디아나 존스 파트로 온 것 같은 느낌 같았네요. 물론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왼쪽 탑 라운지에는 바가 있고 중심에 있는 호수를 기점으로 테이블들이 둘러싸여 있는 포지션입니다. 저희는 주방 앞쪽을 안내받았는데 아무래도 주방 앞이다 보니까 서버분들의 이동이 잦고 내부의 분위기에 몰입이 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를 배정받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살라등 템플은 외관만 보면 동남아시아스러운 전통 태국 음식점 같지만 슬로건 자체가 프렌치 퓨전 요리 전문점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태국적이지 않은 음식들도 메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그니처로 내세우는 게 살라등 템플 3단 트레이 같았는데요. 이 메뉴는 3단 트레이에 핑거푸드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일단 이건 안 시켰습니다. 오전부터 본식 준비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고 있어서 체력 소모가 매우 심했고 핑거푸드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템플 코코넛 치킨 파타이와 묵거업을 시켰습니다. 묵거업은 태국식 삼겹살 튀김인데 파타이와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묵거업은 솔드아웃이라 하는 수 없이 푸파퐁 커리로 변경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푸파퐁 커리가 먼저 나왔는데 사람도 그렇지만 음식도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양이 적었습니다. 물론 제가 배가 고팠던 걸 감안하더라도 디시 자체가 적었어요. 그래도 맛은 있었습니다. 푸파퐁 커리가 갖고 있는 평균적인 맛의 기준까지는 채워주는 것 같았지만 그 이상으로 맛있는 커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리 안에 길게 채 썰어진 야채들이 있는데
분위기 특성상 조명이 상당히 어두운 편이라서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그냥 떠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붉은 고추를 통으로 씹어 먹었다가 10분 정도 매운 게 가시질 않아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매운 거에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커리를 다 먹고 10분쯤 지나니까 팟타이가 나왔습니다. 아직 오픈 초반이라 그런지 음식 회전율이 높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팟타이의 첫인상도 엄청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사실 음식도 사람만큼이나 조명바를 많이 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맛깔나게 보이기는 힘든 구조인 것 같았어요. 우선 코코넛 치킨부터 먹어봤습니다. 얇은 나무 꼬치에 세 덩이의 치킨이 깨어져 있고 코코넛이 발려진 채로 튀긴 닭고기입니다. 맛은 밑간이 따로 놀아서 짠맛이 먼저 치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눅눅해진 튀김에 스며있는 코코넛 향이 따라 들어오는데 엄청 호감이 느껴질 만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팟타이도 마찬가지로 면발의 탄력이나 소스와의 밸런스 역시 따로 논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참고로 일반 팟타이와 코코넛 치킨 팟타이와의 가격 차이는 10,000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치킨 3덩이짜리 한 꼬치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료는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맥주를 함께 곁들이신다라면 또 다른 맛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팟타이의 양은 적은 편이 아니라서 다 먹진 못하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 옆에 있는 건물 1층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같이 운영하시는 건지 다른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빵은 많이 솔드아웃이 되어 있었고 대체적으로 크루아상을 베이스로 하는 것 같았어요. 모던하면서도 클럽 라운지 같은 내부에는 오븐도 여러 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호에 맞게 빵을 구워 먹을 수도 있었던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승감이 강조된 가드닝 인테리어도 정말 좋았고요. 무엇보다 성수동에 있는 공간들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층고를 이용한 공간감이 느껴지는 컨셉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료는 마셔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빵이 맛있다면 보통 음료는 괜찮은 편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성수동에 있는 살라딩 템플은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점은 상당히 좋았지만 음식의 맛을 기대하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활용한 이색적인 입장 방식이 활성화가 된다면 훨씬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재로서는 입장 방식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물벼락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입장해야 한다는 부분이 아쉬웠네요. 그래도 살라딩 템플만의 독특한 내부 분위기로 인해서 태국의 어느 숨겨진 사원에서 나만의 식사를 한다라는 경험만큼은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느껴보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쯤 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가끔은 클럽 라운지 바처럼 대관 형식의 이벤트가 진행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일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